안녕하세요. 독고율입니다. 오늘은 6월 모의고사 A형 A형부터 B형까지 그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방금 집단상담 기출풀이를 해서 제가 입에 혹시라도 모의고사 풀인데 지금 한 몇 주째, 지금 5주째 기출풀이를 해서 입에서 기출풀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헷갈리시나 보다, 오늘 하루에 2개를 찍으니까 헷갈리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모의고사 풀이가 되겠습니다. 제가 낸 문제 6월 모의고사 풀이가 되겠습니다. 사실은요 4월달 거를 쉽게 냈어야 됐는데 4월달 걸 좀 어렵게 낸 것 같고요. 또 6월달도 제가 좀 쉽게 내려고 했고, 그 다음에 실제 시험의 비율이 이상심리와 검사가 수가 많긴 한데, 이상심리를 이제 만약에 4월, 6월, 8월까지 모의고사고 9월부터 11월까지 10회기를 하면 이상심리가 좀 모자라서 상담과 성격을 좀 비율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6월이다 보니까 이제 기본 이론 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담과 성격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상담과 성격 쪽을 제가 문제를 많이 내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9월 달에 시작하더라도 양 많은 걸 좀 더 많이 처음엔 비중을 좀 두고 나중에 한 4회기, 4회기쯤 넘어가면 그때쯤에는 비율을 좀 적절히 둘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이제 6월까지는 성격과 상담, 그리고 이번에 진로도 많이 안 냈는데 진로도 양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차곡차곡 채워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성격, 상담, 진로 요런 애들을 좀 9월 초까지는 내용이 많으니까 좀 더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A형 출발해 볼게요. 자, 1번. 5교사와 신교사의 심리학 수업 준비를 위한 스터디에 대한 내용입니다. 밑줄 친 신교사와 5교사가 제안하는 심리학 개념이 무엇인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고, 자, 5교사가 말하죠. 오늘은 소비자 심리학을 전공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비자 심리 교수학습 공동체 시간입니다. 각자 선생님들이 가지고 오신 주제나 예시를 서로 공유하고 각 학교에서 적용해 보시죠. 자, 신교사가 말합니다. 곧 있으면 다가올 여름을 대비하여 저는 여름 하면 생각나는 푸른 바다를 떠올리며 네, 포카리 스웨트입니다. 뽀로롱 스웨트라는 음료를 예시로 행동주의 이론과 엮어서 설명하는 것을 스터디 자료로 가져왔습니다. 행동주의 이론과 엮는데요. 여름, 푸른 바다, 시원함 이렇게 연상이 되고요. 여름이 되면 아무래도 시원한 느낌을 주고자 파란색을 많이 쓰게 되는데, 파란색을 보면 떠올려지는 음료 같아요. 연상을 하게 되고 자꾸 짝지어지다 보니 자연히 이 음료를 떠올리게 되죠. 포카리 스웨트. 뒷광고 앞광고 없습니다. 자, 차교사가 말합니다. 저도 소비자 심리 스터디를 준비하면서 에펠탑 효과를 준비해 왔어요. 1889년 처음에 에펠탑이 세워졌을 때 파리 시민들이 흉물이라고 에펠탑을 엄청 혐오했죠. 사실입니다. 프랑스 소설가 모파상은 에펠탑을 혐오해서 안 보려고 에펠탑 2층에서 식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왜 어떻게, 이건 제 말투가 됐네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에펠탑이 파리의 자랑이 되었을까요? 에펠탑이 세워지고 100년이 흐르면서 자꾸 보다 보니 정이 든 것이죠. 이를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자이언스가 실험을 통해 명명한 효과로도 불리죠 라고 해서 뭡니까? 이제 로버트 자이언스 말한 것은 단순 노출 효과가 되겠고요. 요 뾰로롱 스웨트, 요 포카리 스웨트는 뭐죠? 연상을 하게 되고 자꾸 짝지어지다 보니 자연히 이 음료를 떠올리게 되죠.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꾸 짝지어지게 되고 연상을 하게 되니 어떻게 해요?
떠올려지는 거 뭡니까? 요건 행동주의 기법. 행동주의 이론과 엮어서라고 했으니까 답이 뭡니까? 고전적 조건화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에펠탑 효과의 로버트 자이언스가 말한 이름 단순 노출 효과가 되겠습니다. 2번으로 갈게요. 다음은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읍과 니은에 해당하는 단계명을 쓰라 돼 있고 2점짜리인데 어려운 문제였고요. 요거 최근에 나온 책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싶어서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자, 학습된 무기력은 마틴 셀리그만이 동료 연구자들이 동물을 대상으로 회피학습을 통해서 공포의 조건 형성을 연구하던 중 발견한 현상입니다. 셀리그만은 24마리의 개를 세 집단으로 나눠서 상자에 넣고 전기 충격을 주었는데 제1집단에는 코로 조작기를 누르면 전기 충격을 스스로 멈출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고 2집단에는 코로 조작기를 눌러도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없고 몸이 묶여있어 어떠한 대처도 할 수 없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3집단은 비교 집단으로 상자 안에 있었으나 전기 충격을 주지 않았죠. 24시간 이후 이들 세 집단 모두를 다른 상자에 옮겨놓고 전기 충격을 줬습니다. 세 집단 모두 상자 중앙에 있는 담을 넘으면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있게 되어 있었지만 1집단과 3집단은 담을 넘어 전기 충격을 피했으나 제2집단은 전기 충격을 주어지자 피하려고 하지 않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전기 충격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즉 제2집단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해도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무기력이 학습된 것이죠. 셀리그만은 혐오 자극으로 회피 불가능한 전기 충격을 경험한 개들은 회피 가능한 전기 충격이 주어진 경우에도 회피 반응을 하지 못하는 사실을 보고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상담교사가 말하죠. 여러분, 나누어 드린 자료는 지난주에 동영상으로 보셨던 학습된 무기력에 관한 내용이에요. 학습된 무기력은 총 5단계의 단계로 형성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자신이 실패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실패 인정 단계. 우리 답안지에 있죠.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노력은 아무 소용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고 귀인하는 어떤 거죠? 노력 귀인이면 좋겠는데 학습된 무기력이다 보니까 능력 귀인 단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새로운 시도는 실패만 낳기 때문에 더 이상 시도하지 않는 단계, 시도 포기 단계. 네 번째 단계는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으려 하지 않고 죄송해요. 조금씩 고치면서 할게요. 찾으려 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포기하는 해결 포기 단계. 마지막 단계가 바뀐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는 단계로 어떤 단계가 되겠습니까? 상황, 인식, 불능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에서는 노력 귀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능력 귀인을 하게 되면 학습된 무기력이 온다. 나중에는 자신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음을 아예 알아챌 수 없는 상황, 인식, 불능 단계. 이렇게 답을 한번 내봤습니다. 요거는 다 틀리셔도 당연히 됩니다. 우리 이제까지 시험에 만점자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점을 받을 필요는 없고요. 지금부터 심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돼요? 당연히 내가 생판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제까지 모든 시험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제가 또 생판 모르는 문제 저기 B형에 12번에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당황하실 필요 없고 저를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 시험엔 생판 모르는 문제가 최소 3개 나옵니다. 자, 3번. 다음은 3, 4번은 제가 아들러 거를 많이 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격과 상담을 좀 많이 다루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8월에 참여하게 되면 8월과 9월 초까지는
진로도 되게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진로도 좀 많이 다루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들러의 개인 심리 상담을 바탕으로 한 진수와 상담교사와의 상담 내용입니다. 상담 과정 중 어떤 단계의 상담인지 쓰고, 그러니까 3번은 상담 단계 묻고 4번은 상담 기법 묻거든요.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상담 기법이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상담교사가 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자신의 생활 양식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어릴 적 기억 속에 부모님이 섭섭하게 하신 거, 또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요. 지금의 내 성격이 어릴 적의 사건과 생활 방식으로 지금의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 등으로 알아봤어요. 네, 맞아요. 저도 선생님의 질문에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신 것도 털어놓았죠. 제가 외동이라서 자기중심적인 면이 있다는 것도 지난주에 생활양식 탐색에서 제가 외동이라서 보이는 특징도 알게 되었고요. 제가 외동이라서 자기중심적인 면이 있다는 것도 지난주에 생활양식 탐색으로 알게 되었고라고 바꿀게요. 탐색으로 알게 되었고요. 저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에게는 아빠가 있는데 저는 엄마 때문에 아빠가 없는 것 같아서 엄마가 원망스러웠거든요. 상담의사가 그런데 진수가 이번 주에 학교에 결석을 한 것 같은데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아니요, 별일 없었어요. 그렇다면 어머니는 진수가 결석한 것을 알고 계시고요? 아니요, 엄마한테 말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머니는 진수가 결석한 것을 모르시고 계시군요. 지난주에 진수가 외동이라 어머니가 속상해하실 것이니 앞으로 학교에 출석을 잘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저는 진수가 앞으로는 엄마 말을 잘 듣고 절대 결석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해서 학교 출석을 잘할지 알았어요. 하지만 결석을 했네요. 뭡니까? 직면이 되겠습니다. 말과 행동의 불일치가 되겠죠. 그래서 밑줄 친 기법은 직면이 되겠고요. 자, 진수가 그러죠. 그랬죠. 혹시 심리적인 이면에 무언가 있을까요? 아직은 엄마를 용서를 다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엄마도 아빠와 이혼해서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 나도 외동이라 내가 잘못되면 엄마가 가장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 일부러 결석하는 것이랄까요? 부모님 이혼으로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엄마도 고통을 당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몇 주 동안 좀 더 상담을 진행하고 이 단계의 상담이 잘 마무리되면 마지막 단계의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라고 하면서 제가 힌트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들러의 이제 4번은 기법이고 3번은 과정인데요. 아들러 상담 과정 어떻게 외우죠? 저는 관, 생, 통, 제라고 외우고요. 관계 형성이 되겠고 생활 양식 탐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세 번째 단계를 통찰이라고 외우는데요. 이 통찰은 깨달음이 되겠죠? 이 깨달음은 뭘로부터 될까요? 자기 이해로부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걸까? 그래서 어떠한 책에서는 통찰이라고도 단계명을 쓰고요. 또 다른 책에서는 자기 이해라고도 단계명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의 시작해보죠 라고 힌트를 드렸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바로 재정향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답은 이거죠. 자, 지금 그래서 이 아이는 왜 결석을 자주 하나요? 나도 우리 엄마한테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서 나도 상처를 받았는데 나도 엄마한테 보복하고 싶은데 엄마에겐 나밖에 없어. 그럼 내가 약간 삐딱하게 나가는 것이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자기의 행동을 이해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4번 아래 이 가와 나의 상담 내용을 읽고 가와 나에서 상담교사가 추천하는 상담 기법을 아들러의 개인 심리를 바탕으로 쓰는 겁니다. 자, 명호가 상담실을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전 제가 공부를 하려고 하거든요. 의지는 강해요. 학원도 다니고 인터넷 강의도 수강했어요. 그런데요, 저는 공부를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나요? 학교에서도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일단 책상 정리를 하고요.
말 좀 바꿀까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공부를 시작하기가 어려운 점이 바꿀게요. 공부를 시작하기가 어려운 것이 무엇 때문인가요? 것이 무엇 때문인가요? 로 바꿀게요. 그랬더니 명호가 말하죠. 학교에서도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일단 책상 정리를 하고요. 필통을 정리를 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인터넷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는 컴퓨터 파일 정리를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요. 시간이 너무 흘러버리는 것이죠. 저는 잠을 많이 자야 집중력이 생기거든요. 내일 학교 갈 준비를 하려면 12시쯤엔 자야 해요. 그런데 파일 정리 시작하면 몇 시간이 흘러버리니까 실질적으로 공부한 시간이 적어요. 그리고 또 후회해요. 그냥 공부를 시작할 걸 하면서요. 자, 문제 행동을 시작하는 순간을 좀 더 빨리 알아채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써야겠군요. 뭐죠? 무슨 기법이죠? 자기 포착하기가 되겠습니다. 자기 포착하기. 자, 그다음 나 한번 볼게요. 유경이는 최근 성적이 올랐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지난 상담에서는 최근 성적이 올라서 기분이 좋다고 했죠. 그런데 성적이 오르니까 불안도 오르는 거예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서 기분이 좋았거든요. 성적이 오르면 기분도 좋아지고 공부도 더 잘 되는 법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성적이 오르니 내가 과연 올려놓은 2등급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면서 혹시 성적이 유지되지 않거나 더 오르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게 돼요. 성적이 올랐을 때에는 기분이 좋았죠? 네. 그런데 또 겨우 올려놓은 성적이 내려가면요. 나의 감정 선택에 따라 내 기분이 달라지죠. 내 감정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감정에 자기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책상 귀퉁이에 버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나는 성적이 올라서 기분이 좋고 이 기분으로 공부하면 성적이 더 오를 수 있고 왼쪽 버튼을 누르면 이 성적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의 버튼이에요. 어느 쪽 버튼을 누르던 그것은 유경이의 선택이에요. 라고 하면서 쉽죠? 단추 누르기가 되겠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선택한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지금 제가 조금씩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번. 다음은 상담교사와 내담자들의 대화 내용입니다. 아래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합니다. 상담교사. 방금 우리가 좀 뺏겼어요. 은쪽 같은 내 새끼 방송을 봤어요. 주인공 은쪽이가 핸드폰 게임을 하게 해줘야 밥을 먹겠다고 하니 은쪽이 어머니가 은쪽이 밥을 먹이기 위해 핸드폰을 주는 모습을 봤죠. 그리고 이어서 마트에 은쪽이와 어머니가 함께 갔는데 은쪽이가 비싼 장난감을 사달라고 해서 은쪽이 어머니가 이건 못 사주겠다고 하니 은쪽이가 또 엄청 크게 소리를 지르며 사달라고 보채자 어머니께서 마지못해 장난감을 사주시게 되죠. 그런데 그 후 은쪽이는 밥을 먹을 테니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하고 무엇을 사고 싶을 때 소리 지르고 사달라고 해요. 어머니는 또 마지못해 핸드폰을 주고 무언가도 사주죠. 이것을 지난 시간에 배운 행동주의 상담 기법의 어떤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죠? 강화로 설명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제가 지금 아끼고 있는 제자 예서가 대답을 합니다. 상담교사가 예서 아주 정확하게 대답해 주었어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예서가 말하죠. 은쪽이의 행동으로 핸드폰 게임이든 장난감이든 받게 되니 떼쓰고 소리지는 행동의 빈도가 올라가죠. 여기 강화가 되겠죠. 아주 정확해요. 잘했어요. 대답을 아주 정확하게 했으니 토큰을 줄게요 하면서 토큰을 줍니다. 오예, 선생님 저 이제 9개나 모았어요. 10개 모으면 선생님이 심리학 책 하나 주신다고 하셨죠? 이제 1개만 더 모으면 돼요. 그럼요. 약속 지킬게요. 우린 토큰 계약을 맺었으니까요.
자, 수업 도중에 철령이가 반에 들어옵니다. 철령이 이제 학교 온 건가요? 네, 벌점 안 주셔도 돼요. 이미 지각이라고 교문 통과하자마자 벌점 5점 받았어요. 예선은 강화를 받으려고 대답을 열심히 하고 예진이가 말하죠. 반대로 철령이는 벌점을 열심히 모으고 있네요. 상담교사가 그럼 여기서 퀴즈 맞추면 토큰을 하나 더 드립니다. 철령이의 벌점은 행동주의에서 무엇이라고 개념화하며 예서가 말한 대로 정의를 말한 뒤 정적, 부적이란 단서를 붙여서 설명해 볼 사람이라고 묻죠. 작성 방법 봅니다. 행동주의 상담을 바탕으로 밑줄 그은 기획에 토큰 계약의 장점을 2가지 이상 서술할 것이라고 돼 있고 장점 뭐예요? 포화현상 방지, 강화지연 예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뭐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요렇게 할게요. 자, 초코파이로 예를 들을까요? 뭘로 하면 될까? 초코파이로 하죠. 자, 만약에 초코파이로 강화를 주게 되면요.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단 거를 끊임없이 먹어본 적 있나요? 일단 처음엔 제가 단 걸 좋아해서 단 걸 끊임없이 먹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첫 번째 단 거를 먹으면 금방 포만감이 생겨서 배가 부른 이후부터 먹으면 토할 것 같아요. 저 진짜 단 거 좋아하는데 진짜 많이 먹으면 토할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먹는다라고 하는 정도는 칙촉 과자 아시죠? 제가 2박스는 거뜬히, 그러니까 하나당 몇 개 들어있지? 하나당 6개 들어있지? 조그만한 거 12개는 한 번에 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한 3박스 먹으라고 하면 그때부터 약간 먹기 싫더라고요. 그럼 초코파이, 칙촉 이런 건 어떻게 해요? 포만이 옵니다. 그럼 더 이상 발표를 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죠. 이미 선생님 그거 주려면 안 할래요. 토할 것 같아요. 안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2번째로 자, 포화현상 방지 그 다음에 강화지연 예방. 자, 강화지연 예방이라 하면 제가 방금처럼 이렇게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선생님들이 잘하면 내가 칙촉을 주기로 했는데 저는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발표를 잘하실지 모르고 그러니까 대답을 잘하실지 모르고 칙촉을 이 정도면 넉넉하겠지 하면서 2박스를 챙겨온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대답을 하실 때마다 하나씩 나눠드렸더니 선생님들이 너무 잘해서 칙촉 2박스가 동이 난 거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드릴 게 없어서 잠시만요 선생님 안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잠시 밑에 가서 편의점 가서 사올게요 하면서 갔다 왔어요. 그동안 그 선생님이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드신 겁니다. 내가 이제 사러 갔다 온 동안. 그건 뭐예요? 강화를 주는 시간이 너무 오래되는 것이 예방이 된다는 거죠. 왜? 토큰은 토큰 만들어서 지금 종이로라도 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죠? 초코파이가 동이 나면 사러 가야 되는 거지. 토큰은 지금 여기 종이 기둥을 찢어서도 이거 언제든지 모아서 10장 모아서 오시면 제가 책 한 권 드립니다 하면서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되겠고 요거는 서브 답안입니다. 더 값진 강화 자극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자, 마지막 문장에 상담교사의 대화에 상담교사의 질문의 퀴즈 답을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상담교사의 퀴즈의 답을 서술할 것이라고 바꿀게요. 자, 이거 어떻게 하죠? 요거를 사실 우리 행동주의는 우리가 기법을 더 많이 배우잖아요. 그다음에 속어, 자극, 일반화 이런 거 배우는데 언제나 기본부터 배워야 되겠습니다. 기본이 뭐죠? 강화와 처벌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겠죠. 자, 이 강화와 처벌은 언제나 빈도로 설명을 합니다. 행동 빈도. 자, 강화는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10시간 공부하면 하루에 1,000만 원 통장에 쏜다 그러면 여러분 할까요? 안 할까요? 전 해요. 오늘 하루 10시간 공부해서 1,000만 원 들어오면
전 미친 듯이 공부하는 여황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행동 빈도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딱 10일만 하면 1억입니다. 100일 하면 10억입니다. 1년은 365일이죠? 1년 동안 하면 30억 줍니다. 해요, 안 해요? 하죠. 행동 빈도가 올라갑니다. 선생님들 공부 안 하면 농담이에요. 전기 충격을 제가 줄 거예요. 근데 매우 아픕니다. 막 이가 시릴 정도로 아파요. 근데 그러면 공부 안 하고 놀아요? 해요. 공부 안 하고 놀면 전기 충격 주는데 공부 안 한 행동이 줄어들겠죠. 행동의 빈도가 떨어지는 것이 처벌이 되겠습니다.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적과 부적을 갈게요. 정적과 부적은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제 지겹죠? 정적은 도덕적인 개념 필요 없고요. 플러스 그냥 무조건 붙는 게 되겠고요. 부적은 나한테 있는 걸 마이너스 뺏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돈이 있는데 도서관에 도서를 미납하게 되면 연체하게 되면 연체료를 저한테 뜯어가요. 그럼 나에게 있는 돈을 내놔! 하면서 뜯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부적이 되겠죠. 왜? 내 입장에선 내 돈이 마이너스 때렸으니까. 정적은 있잖아요. 나 지금 없는 상태인데 뭔가를 나한테 붙이는 거예요. 자, 나한테 뭘 붙여요? 유리 벌점 50점 벌점을 붙입니다. 제가 차를 오늘 만약에 집에 가면서 몰면서 무앙 하고 밟아가지고 이 도로에서 시속 한 200km 밟았어요. 당연히 벌점 나오겠죠. 그럼 나는 오늘 지금 출발하기 전까지 벌점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죠. 벌점이 붙습니다. 정적이 되겠죠. 그러면 얜 지금 누구야? 철령이는 벌점을 부과받았으니까 정적 처벌이 되겠습니다. 예서가 말한 대로 정의를 말해 달라 그랬죠? 행동의 빈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정적 처벌 이렇게 적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건포도를 이용한 상담 프로그램이에요. 볼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서로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죠? 어때요? 다른 반 옆 친구들 닉네임은 다 기억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네. 오늘은 제가 무언가를 손에 놓고 한 바퀴를 돌게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명씩 이제 집단 상담에 돈다는 거예요. 손에 올려놓고 기다려주세요. 손에 올려놓고 기다려달래요. 자, 건포도를 하나씩 내담자들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거 건포도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왜 주시는 거예요? 몸에 좋아서요? 이거 우울증에 도움된대요? 예지도 말하죠. 건포도 먹으면 뇌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에 더 좋은 건가요? 이거 단 거라서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요 이제 문장을 넣었어야 돼가지고 넣은 거예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거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건너오면서 약 엄청 쳐서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농약이라고 할게요. 농약. 상담교사가 건포도 알러지 있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자, 그럼 오늘은 이 건포도에게 좋은 것, 나쁜 것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손에 올려진 건포도 겉면도 보고 냄새도 맡아볼까요? 건포도를 마치 처음 보는 물건을 대하는 것처럼 호기심과 관심을 가진 채 볼게요. 겉면에 하얀 것도 있어요. 그건 과분이라고 오히려 농약을 치지 않아서 자연적으로 껍질에 생긴 거래요. 농약을 치지 않아서. 그래서 냄새는 맡아보고 있죠. 과연 냄새는 만약 눈 감고 냄새 맡으면 건포도인지 모르겠지만 알고 맡으니 건포도 냄새 같아요. 건포도를 입안에 넣고 어떤 느낌인지 알아차리면서 맛을 음미하고 맛과 감촉을 알아차리는 동시에 건포도를 씹고 삼키면서 느껴지는 입과 목의 감각을 목의 감각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목의 감각과 움직임을 관찰해 보세요. 이러면서 신체 감각의 변화를
알아차려 보세요. 합니다. 그래서 진영이가 말하죠. 처음에 입에 넣으면 주글주글 한데요. 이로 지금 내가 하는 척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빨로 이로 살짝 씹으니까 보드랍기도 하고 건포도 향도 강해져요. 자, 우리가 이제 주제가 나옵니다. 의도적으로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비의도적으로 생각, 기억, 계획, 느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을 좋은 또는 나쁜 것으로 판단해 버리는 것도 자, 이제 갑니다. 자, 요 주제가 뭐냐면 요게 이제 제가 자동 조종을 설명을 할 텐데요. 제가 자동 조종을 설명하면 이 앞에 아이들의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비의도적으로 생각, 기억, 계획, 느낌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말 나오죠? 좀 이게 좀 헷갈리실 텐데 일단 적어볼게요. 우리는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옷 좋아? 이 옷 예뻐? 안 예뻐? 내가 이 학교 입학할 건데 이 학교 유명해? 안 유명해? 내가 이 직업을 가질 건데 이거 돈 많이 벌어? 못 벌어? 내가 어떤 내담자랑 상담을 할 건데 걔 좋은 애야? 나쁜 애야? 라는 판단을 하게 되죠. 판단을 일단 때리게 되면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 판단에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건포도를 먹을 때 사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외국에서 넘어온 물건은 오랫동안 썩지 않아야 되니까 방부 처리가 많이 되어 있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건포도가 단 거다 보니까 많이 먹으면 건강에도 안 좋고 살도 찔 것 같고, 그럼 이 건포도가 사실상 영양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양해야 될 거, 안 먹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내가 어떤 사람 선생님이랑 저 선생님이랑 내가 친해져서 내가 이득을 볼 건지 아닐 건지 별로 소문 안 좋던데 안 친해져야겠다 라고 하면서 판단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수업을 하더라도 이 수업이 나한테 자격증에 도움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보고 자격증 도움 안 되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동 조종이라는 단어는 판단을 안 좋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게 보는 거라서 요 빨간색으로 체크를 할게요. 판단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죠. 그럼 여기 이 마음챙김, 이 건포도를 이용한 마음챙김 명상에서는 어떤 걸 좋게 본다? 비판단적인 것을 좋게 봅니다. 너무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수업 들어갈까 말까? 이 수업 나한테 이득돼 안 돼? 바로 판단해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말한 내용은 뭐예요? 이 자동 조종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빨리빨리 판단해버리는 거. 어떤 사건이나 대상에 대해서, 자, 요게 이제 자동 조종입니다. 요게 자동 조종이 되겠죠. 판단하는 거. 안 좋은 게 되겠습니다. 의미가. 어떤 사건이나 대상에 대해서 쉽게 부정적으로 사고하거나 감정을 갖게 돼요. 자동 조종 상태에서는. 그래서 오늘 의도적으로 건포도에 주의를 기울여 봤어요. 자, 이거는 근데 되게 웃긴 게 이 판단을 금방 해버리는 거는 쉽게 판단하는 거. 이 쉽게 판단하는 거의 베이스는 뭐라고요? 비의도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돼 있는 거예요? 자동 조정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저랑 이런 데 한번 체험해 보실래요? 거기요? 별로일 것 같은데? 나 시간 아까울 것 같은데? 아니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냥 어떠한 상황을 그냥 체험해보고 겪어보고 하는 것이 좋은데 나한테 도움될까 안 될까? 해가 될까? 득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자동 조정 상태다 보니까
비의도적이 되겠죠.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자동적으로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쉽게 판단하는 거에.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원래 우리가 과자 먹을 때 그냥 이렇게 넣으면서 TV 보잖아. 그냥 뭐 이렇게 한데 이제 어떻게 돼요? 건포도 넣고 부드러워요. 몽글몽글해지네. 아, 향이 나네요. 점점 침에 불어서 커지기 시작했어요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의도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고 느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음 챙김 명상 상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한 먹기 명상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수도 없이 행하지만 대부분 먹는 순간을 자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먹는 순간은 이제 우리가 맛을 음미하지 않고, 우리가 보통 음식을 막 꿀꺽꿀꺽 삼키지 말고 맛을 한번 음미해 보세요. 막 이제 뭐 이렇게 국 같은 거 한번 떠가지고 향도 한번 음미해 보세요 하잖아요. 그거 느끼라는 거죠. 그래서 먹는 순간을 자각하지 않고 그냥 먹어버리죠. 그래서 오늘은 자동 조종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건포도를 느껴보라고 해봤어요. 오늘 한 활동은 존 카바찐 매사추세츠 교수가 개발한, 제가 너무 빈칸 많이 만들어놨죠? 마음 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이고, 제가 힌트를 MBSR 줬죠? 마인드풀니스 베이스드 스트레스 리덕션이 되겠습니다. MBSR 적으려면 영어로 적으세요. 적을 겁니다. 마인드 풀니스, 그러면 이제 M 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챙김이에요. 마인드 풀니스 MP. 베이스드, 그쵸? 베이스드 뭐예요? 기반한, 그쵸? MBSR 스트레스, 아이고 S를 쓰면 안 되지. 스트레스만 써야 됩니다. MBSR 리덕션. 스펠링 틀리면 그냥 틀렸구나 하세요. 영어 스펠링까지 나는 한글로 적을 거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조건 적었죠? 한글로 서술할 것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건포도를 이용한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쓰라. 기억이 뭡니까? 아까 제가 지금 노리고 있는 거 자동 조정이 되겠습니다. 자동 조정. 그래서 자동 조종이라고 쓰시고, 니은을 한글로 서술할 거. 니은 뭐예요? 마음 챙김에, 마인드풀니스 마음 챙김에 베이스드 근거한 스트레스 리덕션,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요거 단어 외우게 하려고 쓴 겁니다. 그 다음에 건포도를 이용한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디귿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의 주된 활동이 무엇인지 쓰고, 이 활동의 특징을 서술할 것이라고 돼 있죠. 주된 활동은 뭐냐면 명상입니다. 명상. 그래서 마음챙김, 명상 둘 다 맞다고 해드릴 거고요. 이 활동의 특징이 뭡니까? 아까 말했지만, 자, 여기가 비의도적,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쉽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노란색을 다 써볼게요. 의도적으로, 얘는 거꾸로 가겠죠. 비판단하는 것이 이 활동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시. 요게 좀 헷갈릴 건데, 우리가 이 판단하는 건 의도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안 해. 나 쟤 싫어. 쟤도 싫어. 하는 건 뭐예요? 나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판단하는 게 몸에 빼어 있으니까, 쉽게 판단하는 게 몸에 빼어 있으니까 비의도적으로 무언가에 의해서 이 판단하는 거에 있어서 자동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주제 나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중요해요. 그래서 비의도적으로 쉽게 판단하는 것이 나를 뭔가가 자동 조정되고 있는 상태니까, 내가 나로 살려면 의도적으로 비판단적으로 명상을 해본다가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7번입니다. 다음은 상담교사가 혜련이의 가족과 가족 상담한 추고록입니다.
자, 상담교사가 이렇게 가족상담에 참여해주신 혜련이네 가족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혜련이가 요즘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상담해서 호소를 했고 가족상담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아서 이렇게 가족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르겠다고 호소를 했고라고 바꿀게요. 자, 혜련, 저는 선생님과 함께 엄마와 대화하고 싶어서 가족상담을 신청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은 꽉 막히신 분들이거든요. 좀 일깨워 주고 싶어요. 제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옛날 분들이라는 걸요. 상담교사가 네, 저와 함께 가족 상담을 해보시죠. 장난스레 미소 지으며 혜련이가 저를 매우 믿고 있지만 저는 혜련이의 편은 아니랍니다. 저는 가족분들의 대화를 최대한 서로의 감정을 좀 줄이고 상황에 적절하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저는 좀 바꿀게요. 여기도 혜련이 어머님이 한번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가족분들의 대화를 혜련이가 저 믿고 있지만 혜련이의 편은 아니랍니다. 저는 최대한 서로의 감정을 좀 줄이고 상황에 적절하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로 바꿀게요. 그래서 저는 혜련이의 편도 혜련이의 부모님의 편도 아닙니다. 혜련이 어머니가 말하죠. 저희 부부가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둘 다 교육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혜련이한테 유치원을 물려주고자 교육학과로 진학하라고 했죠. 그런데 혜련이가 자기는 성인 대상으로 취미 레저 교습소를 운영하고 싶다면서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직업을 가진다고 하잖아요. 엄마, 요즘 부모가 시키는 대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3대째 족발, 곰탕집도 아니고 부모 직업을 물려주는 시대가 아니야. 정말 요즘 시대 변하는 것도 모르고 얘기 좀 하지 마. 상담의사가 말하죠. 그럼 혜련이 어머님은 어떻게 교육학과에 진학하신 건가요? 혜련이 어머니가 말합니다. 저는 얘랑 달라요. 저는 집에서 공부 안 시켜준다고 했는데도 제가 알아서 공부했어요. 알아서 스스로 공부했어요. 집에서 공부를 안 시켜준다고요? 혜련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요? 그럼요. 딸은 공부 안 해도 된다고. 시집만 잘 가면 여자 인생으로선 그게 최고라고. 공부해서 쓸데없다고 공부 안 시켜주신 거 제가 돈 벌어서 학교 다니고 해서 안 시켜주셨는데 제가 돈 벌어서 학교 다니고 해서 교육학과 석박까지 해서 지금처럼 안정된 직업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딸도 저처럼 편하게 살았으면 해서 조언해 주는 건데 이 기집애가 말귀도 못 알아먹어서 속상해요. 요즘은 신생아 수도 적다고 유치원 올 애들 수가 줄어들면 어쩔 건데 그리고 요즘은 성인 취미가 더 각광받는 거 몰라? 잠시만 혜련아 너무 흥분하지 말고 어머니 그럼 혜련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머니께 여자는 교육받을 필요가 없다고 시집 잘 가서 살면 그게 최고라고 대학 안 보내주실 때 혜련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생각과 감정은 어떠셨을까요? 혜련이 어머니, 속상했죠. 저는 제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성취하는 것이 좋은데, 그럼 어머니가 혜련이에게 직업을 강요하실 때 혜련이의 감정은 어떨까요? 그래서, 젊었을 때의 저와 비슷했겠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요 부분 조금만 수정할게요. 대학 안 보내주실 때 혜련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감정은 어떠셨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저 잘 되라고 하신 말씀이셨지만, 저는 속상했죠. 라고 바꿀게요. 저는 속상했죠. 시집 잘 가는 것보다
내가 무언가 성취하는 것이 더 좋은데 라고 바꿀게요. 자, 그럼 어머니가 혜련이에게 직업을 강요하실 때 혜련이의 감정은 어떨까요? 라고 묻죠. 그래서 젊었을 때의 저와 비슷했겠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 문장을 뺄게요. 저의 젊었을 때의 자리가 모자라서 혜련이에게 직업을 강요하실 때 혜련이의 감정은 어떨까요? 라고 쓰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방법. 상담교사의 질문들을 밀란 모델을 바탕으로 해당하는 상담 기법을 쓰고, 말 맞죠? 상담교사의 질문들을 밀란 모델을 바탕으로 해당하는 상담 기법을 쓰고, 맞죠? 상담교사가 지켜야 할 태도를 밀란 모델의 개념으로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답이 뭐예요? 순한 질문이 되겠고요. 밀란 모델은 지켜야 할 태도는 중립성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교사의 질문들을 보엔의 다세대 가족 상담을 바탕으로 해당하는 상담 기법을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죠? 과정 질문이 되겠죠. 죄송해요. 제가 지금 그 오타를 좀 수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담교사의 질문들을 해결 중심 가족 상담을 바탕으로 해당하는 질문이 무엇인지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관계성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죠. 가족 상담은 똑같은 기법인데 이름이 좀 다르다. 예를 들면 사티어에서 재정의 기법을 쓴다면 민우친에서는 증상체명명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똑같은 건데 이름이 좀 다르니까 사실 순환 질문, 관계성 질문, 과정 질문은 다 같은 질문이 되겠죠. 뭐죠? 우리 사랑과 전쟁에서 신구 할아버지가 와이프가 이럴 때 남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죠? 남편이 이럴 때 와이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는 게 과정 질문이 되겠습니다. 8번 엄교사와 주교사의 대화 내용입니다. 엄교사, 선생님 학교에 가족끼리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는 학생 상담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학생 이름은 기호라고 하기로 하죠. 원래 이제 이름 말해주면 안 돼. 기호네 부모님과 대화를 해보면 부모님 두 분 다 기호에게 관심이 많아요. 기호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기호를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상담에서의 방식으로 표시하고, 기호를 사티어 방식으로 표시한대요. 뭐예요? 영어로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는 스타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거 왜 이러게요? 원래 민우친과 보엔에서는 IP라고 쓰거든요. identified 이거 맞나? 몰라. 영어 틀리면 틀렸다고 생각해 주세요. 자, 이거 뭐예요? 확인된 환자. 왜? 민우친이 가족 상담,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였거든. 그래서 환자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티어가, 야, 너무 삭막하다, 얘들아. 뭘 그렇게 사람을 환자라고 치부하면 어떡하냐? 스타라고 해주자. 반짝반짝 작은 별 이러면서 좋은 의미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기역 내려가시면 밑에 작성 방법에 사티어 경험적 가족 상담 바탕으로 밑줄 친 기역의 표시 방식이 무엇인지 서술할 거 뭐예요? 스타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름, 나이, 직업, 교육 정도, 취미, 그다음에 역기능적 대처 방식 등을 상세히 기록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기혼의 아버지의 대처 방식이 비난형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대화를 해보면 기호에게 좋은 경험을 다 하게 해주시려고 좋은 경험을 많이 하게 해주시려고 열심히 일하시고 기호 이름으로 된 통장에 저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임교사, 그럼 아버지가 속으로는 기호를 끔찍이 여기시지만 겉으로는 화를 내시는 식으로 표현되셨군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들이 앞으로의 인생을 힘들게 살까봐 공부하라고 조언하시는 것이 자식 성적이 아버님 마음 뜻대로 되지 않으시니 조언하시려고
한 것이 자식 성적이 아버님 뜻대로 되지 않으시니 속상하셔서 소리치시게 된 거군요. 소리치시게 된 것이군요. 주교사가 말합니다. 거기다가 표현을 안 하셔서 경상도 사람 기호와 대화도 하지 않으세요. 대화를 하려고 해도 자꾸 본인은 답답해서 소리를 치게 되니 기호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다 싶으셔서 몇 년 전부터는 대화를 안 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엄교사, 그런데 또 기호는 아버님 속을 모르니 성적이 떨어지니 자신과는 아예 대화조차 안 하시려고 한다고 생각하겠군요. 맞아요. 주호는 자신이 점차 성적이 떨어지니 아버지가 자신을 자식으로도 인간으로도 생각 안 하는 것 같다고, 자신이 살아갈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작성 방법 두 번째 볼게요.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상담을 바탕으로 A 부분을 읽고, 그쵸? A 부분을 읽고,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상담을 바탕으로 기호 아버지의 문제점과 기호의 문제점을 각각의 개념으로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A 부분이 맨 밑에 주교사와 엄교사가 대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지금 사티어 경험적 가족 상담으로 주요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뭐예요?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되겠죠. 자식을 사랑하는데 화를 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호는 어떤 현상을 느끼고 있죠? 자아 존중감이 떨어지죠. 제가 이번에 이 사티어는 제가 문제를 어떻게 내려고 그랬냐면, 제가 맨날 그 말 하잖아요. 햄버거 세트인데 콜라랑 감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번에 그 콜라랑 감튀를 다음 거번에 넣은 게 되겠습니다. 햄버거가 있고요. 감튀가 있고 콜라가 있습니다. 햄버거는 제가 뭐라고 표현하죠? 자아 존중감으로 표현하죠. 감튀가 뭐예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의사소통과 가족규칙이 있습니다. 가족규칙이 역기능적이고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이면 자아 존중감은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노렸던 거는 기호의 문제점은 뭐죠? 자아 존중감이 떨어지고, 아버지의 문제점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가족규칙도 하나 끼워 넣어서 어머니를 회유형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아빠 말만 들어야 된다 이런 거 만들려고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민우친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작성 방법에 기호와 기호 아버지의 문제점을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 상담의 주요 개념으로 어떻게 상담 중재를 할 것인지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주요 개념 쓰라는 겁니다. 주요 개념 뭐죠? 지금 서로 대화 안 하니까 무슨 경계선? 경직된 경계선. 경직된 경계선은 무슨 가족이죠? 분리된 가족. 자, 이 가족 경계선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죠? 명료한 경계선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이 명료한 경계선으로 바꾸려면 어떤 과정이 들어가야 되겠죠? 가족 상호작용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기호와 기호 아버지의 가족 상호작용 증가시키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둘이 대화를 많이 하게 만드는 것이 되겠고, 요거는 우리 구어체적인 대답이 되겠고요. 가족 상호작용 증가를 시켜서 경직된 경계선을 명료한 경계선으로 바꿔놓으면 된다라고 말하면 이게 이제 중재가 되겠고요. 상담 중재 방법이 되겠고, 요게 이제 주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칸은 주요 개념 칸, 요거는 상담 중재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담 중재 방법, 이게 사실 어떤 방법이죠? 가족의 구조를 재구조화하는 방법이 되겠죠. 민우친의 가족 상담 이름은 뭐예요? 구조적 가족 상담이니까
구조를 서로 떨어져 있는 사람을 붙이자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트 메뉴 내려고 하다가 미누친으로 하나 전향을 했어요. 9번 풀어볼게요. 다음은 하교사와 추교사의 진로상담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교사, 진로상담을 하려면 우선 우리는 내담자의 특성과 장단점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죠. 네, 하지만 내담자들 중에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잘 모르는 내담자가 많아요. 그래서 무작정 친구들이 결정한 진로 대안을 따라가는 모습도 종종 보이죠. 그래서 진로상담은 언제나 오랜 시간 동안 내담자와 대화하면서 내담자의 특성을 알아내는데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내담자와 오랫동안 대화하고 서로 고민해본 내담자일수록 만족스러운 진로를 선택하더라고요. 내담자가 자신을 알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내담자에게 어울리는 직업과 앞으로 유망해질 직업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하죠. 현재에만 국한하지 않고 미래에 어떤 직업이 유망해질지도 알아두어야 하더라고요. 그뿐인가요? 또 어떤 직업은 그 직업에서 원하는 자격사항도 있죠. 그 자격을 갖추는데 시간이 많이 할애되기 때문에 어떤 직업들은 미리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당장에 선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지나가는 길거리에 사람들이 전문상담교사 시험 친다 그러면 가능해요? 교원 자격증이 없는데 어떻게 가능해요? 그죠? 자, 추교사 이런 적이 있더라고. 나 한 5년 전인가 4년 전에 나 아는 친구의 여동생이 애는 착한데 백수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요거 강의를 한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 동생 좀 가르쳐 달래. 그래서 내가 나는 좀 이제 딱 이 현상이 나타난 거지. 아, 그래? 걔 뭐 교육학과 나왔어? 상담에서 교원 자격증 받았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게 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시험을 치지라고 했더니 내 동생 뭐 행정학과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2년 또 교육대학원 다녀와야 되고 내 친구가 그럼 2년 뒤에 된다 안 된다 보장을 어떻게 하더라고요. 이런 미리미리 시간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자, 진로 이론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내담자가 자신에 대해서 흥미, 적성, 성적, 가치관 등 알아가는 과정과 직업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 교육 정도, 보수, 취업 기회, 장래 전망 등을 알아가는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게 하죠. 자, 하교사가 말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진로를 선택하게 하는 이론도 있고 현재 진로 선택 이론입니다. 미리 자신과 직업에 대해서 알게 하고 준비를 하게 하는 이론도 있죠. 현재 시점에서 진로를 선택하게 하는 이론은 진로 선택 이론 부류에 있고 최근의 진로 이론에서는 자신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알아가면서 자기인식, 자기대화, 자신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등 자신이 진로를 잘 준비하고 있는지 체크해 나가게 하는 진로 이론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최근 진로 이론은 뭐 말하는 거예요?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성 방법, 진로 선택 이론 중에서는 뭐 있죠? 특성 요인 진로 이론이 있죠. 밑줄 친 추교사의 진로 이론이 어떤 이론인지 쓰고 뭐죠? 특성 요인 진로 이론 분석해야 할 두 가지 개념 뭡니까? 개인 특성, 직업 특성을 분석해야 되고 두 번째, 최근의 진로 이론 중에서 밑줄 친 하교사의 진로 이론이 어떤 이론인지 쓰고 뭐예요?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이고요. 하교사의 대화에 해당하는 영역 두 가지를 서술할 것이라고 해서 요렇게 두 개가 나온 거죠. 여긴 이제 의사 결정 영역이 되겠고 여기가 자기 지식, 직업 지식, 여기가 지식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가 자기인식, 자기대화, 모니터링과 통제, 그래서 실행 처리 영역이 되겠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은 소진이와의 진로에 대한 상담 추고록입니다. 소진이가 상담한 신청한 이유가 진로 고민이 있다고 했죠? 네, 지금 저는 문과인데요. 제가 제 진로에 맞게 잘 가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서요. 요즘 마음에 들어오는 진로가 있나요? 전 사회복지나 상담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군요. 수업 시간에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해서 설명하였는데 조금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나요?
사회복지사도 관심이 있고요. 상담사도 관심이 있어요. 그렇군요. 소진이가 수학과학을 좋아하고 성적이 잘 나오는 것에 비해서 문과적인 과목을 좋아하네요. 문과적인 진로라고 바꿀게요. 진로를 좋아하네요. 그게요. 과학, 수학이 재밌긴 한데요. 재밌는 거랑 잘하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제가 수학, 과학을 남자애들보다 잘할 자신은 없어요. 남자애들이 저보다 더 잘하죠. 전 남자애들에 비하면 못하는 축이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래 친구들을 봐도 다 여자들이 잘할 만한 직업으로 진로를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렇다면 또래 친구들의 영향을 조금은 받은 건가요? 네, 부모님도 제가 남자들이 많이 일하는 직업을 가지면 제가 불편해서 오래 못 버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남자애들보다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남자애들 보면 남자애들이 주로 컴퓨터, 코딩, 인공지능 이런 걸로 빠지더라고요.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진 않고 보다는 제가 남자애들보다 취업이 더 잘 될 것 같지는 않고요로 바꿀게요. 아무래도 남자애들 보면 남자애들이 주로 컴퓨터 코딩, 인공지능 이런 걸로 빠지더라고요. 소진이도 함께하면 되죠. 네, 제가요? 선생님, 저 되게 내성적이에요. 아직 남학생들과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내성적인 남학생들도 코딩, 인공지능 쪽 공부해요. 소진이는 과학경진대회에서 장려상도 받았던데요. 그건 남학생, 여학생 따로 진행한 대회라서 여학생 반에서 상 받은 것이고요. 제가 이렇게 내성적이고 소극적인데 이공계 사회에서 저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는 거잖아요. 요즘 사회는 남녀 가리지 않고 실력만 있으면 회사에서도 뽑아요. 또 회사 문화가 너무 한쪽성만 있는 것보다는 남녀가 다 있는 것이 조화로워서 요즘 트렌드는 이공계는 남자만 한다 이런 문화가 아닌걸요? 그래요? 사실은 관심이 있긴 한데 제가 여자라서 그 진로를 잘 뚫고 갈지가 걱정이었거든요. 최신 해외 논문을 보면 부모님의 이공계 쪽 두뇌가 남녀 자녀를 가리지 않고 유전된다는 논문도 있어서 남자만 이공계 쪽 일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제가 박사 때 요 논문 봤거든요. 유전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공계에서 뭐 대단했던 분은 딸이 그 유전 이어받아서 여자도 남자만큼 이공계 머리가 뛰어납니다. 소진, 그럼 제가 이제 와서 이공계 공부를 해도 될까요? 전 제가 이공계 공부를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 자, 그럼 이공계로 전공을 바꾸어서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 여성분들의 인터뷰를 한번 함께 볼까요? 라고 이제 마칩니다. 작성 방법. 해켓, 렌트, 브라운의 사회인지 진로 이론을 바탕으로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주요 개념을 순서대로 서술할 것이라고 해놓고 제가 요거 사회인지 진로 이론 주요 개념 외우게 하려고 낸 겁니다. 기역은 뭐예요? 내가 그거를 더 잘할 자신이 없다. 그래서 나는 수학, 과학은 못한다. 신념이 되겠죠. 낮은 자기 효능감이 문제가 되겠고. 니은은 뭐예요? 제가 남자애들보다 취업이 더 잘 될 것 같진 않아요. 라고 하니까 결과 기대가 낮은 게 되겠습니다. 낮은을 쓰지 않아도 제가 맞다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뭐죠? 이렇게 내성적이고 속적인데 이공계 사회에서 저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모르잖아요. 라고 하는 거는 진로 장벽을 높게 인식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담교사의 마지막 대화 리을에 해당하는 상담 기법을 쓰고 자, 이제 이공계 전공으로 바꾼 여성 인터뷰 보는 거죠. 기은, 니은, 디귿 중 해당하는 상담 기법 뭐예요? 인지적 재구조하고요. 기은, 니은, 디귿 중 어떤 개념의 수정을 위한 상담 기법인지 한 가지 골라서 서술할 거 뭐예요? 진로 장벽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인지 재구조화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1번입니다. 자, 다음은 상담교사와 내담자들의 대화죠. 자, 요즘 받고 있는 스트레스에 관해서 말해볼까요?
성대가 말합니다. 어휴, 정말 수행평가가 매일 있어요. 선생님은 수시로 대학 가셨어요? 아니면 정시로 대학 가셨어요? 이제 접니다. 실제로 전 정시 출신, 저는 중시 출신입니다. 대현이가 말하죠. 와, 부러워요. 그리고 저의 롤 모델이십니다. 왜죠? 전 정시로 대학 갈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현우신입니다. 현우신 인강 프리패스 끊어서 보고 있어요. 인생은 한 방입니다. 인생 한 방인가요? 크크. 그건 그렇고 유정이는요. 저도 정시로 갈 거예요. 지금은 성적이 제법 잘 나오는데 1학년 때 제가 왜 놀았는지 아니면 그땐 공부한 방법을 몰랐는지 그때 내신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전 정시밖엔 길이 없습니다. 어머, 내가 당이라고 썼네. 그런데 아직 6월 모고를 안 쳐봐서 사실상 내신 성적을 놓을 수도 없어요. 6월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안 나오면 내신 성적으로라도 수시를 써봐야 하거든요. 좋겠다. 대현이랑 유정이는 나는 빼박 내신 성적으로 수시 전형을 넣어야 해서 매일 있는 수행평가가 너무 스트레스인데. 하준아, 나도야. 너 내일 수행평가 준비했어? 나 정말 주말 내내 그 수행평가 하느라 잠도 못 잤어. 그렇지. 나만 주말에 밤새고 끙끙댄 거 아니네. 성대도 이 고통을 나와 함께 하고 있었네. 성대, 가자. 내신으로 수시. 이름이 성대인데. 성대 가자 하니까 성균관대 가자는 것 같잖아. 그쵸? 아이씨, 어떡하지? 이름이 성대인데. 상담교사가. 그럼 하준이는 성대랑 뭔가 비슷한 심리적 감정? 고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신을 철저히 준비해야 해서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는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겠네요. 그런데 선생님, 대현이랑 저랑 정시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도 수업을 충실히 따라가야 해서 수능 성적 나와서 따라가야 해서 잠시만요. 우리도 수업을 충실히 따라가야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옥입니다, 선생님. 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상담에서 말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 함께 공부로 매일 고통받고 있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프니까 사실 아프리카 청춘인데 농담이고요. 그래서 상담교사가 쓰는 집단상담 기법 중 기읍과 니은에 해당하는 상담교사가 쓰는 이 집단 상담을 바탕으로 기획과 니은에 해당하는 상담 기법이 무엇인지 쓰고 사례를 찾아 함께 서술할 것이라고 바꿀게요. 그래서 사례는 뭡니까? 뭐예요? 요거는 죄송해요. A 부분으로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지금 수정하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이미 냈는데 수정 중이거든요. 그래서 죄송해요. A 부분을 읽고 집단 상담 기법 중 두 가지가 적용된 두 가지 상담 기법을 사례와 함께 상담 기법명을 사례와 함께 찾았을 것, 서술할 것이라고 바꿀게요. 다시 A 부분에 적용된 두 가지 상담 기법명을 쓰고 사례와 함께 상담 기법을 사례와 함께 서술할 것이라고 문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A형 문제 12번.
다음은 일상 스트레스에 관한 집단 상담 추가록인데 상담교사 말하죠. 일상 스트레스에 대해서 집단 상담을 이끌어 왔는데요. 벌써 우리가 집단 상담으로 만난 지가 한 달이 조금 넘어가네요. 이제 우리가 7회기죠. 다들 어떤가요? 초반에는 어색하고 서먹했었는데 이젠 다들 좀 많이 친해지셨나요? 요즘에 다른 반 친구들과도 쉬는 시간에 과자도 나눠 먹고 하던데요. 이게 여러 반 통합인데 요즘에 다른 반으로 안 하고 요즘에 옆에 친구들과로 바꿀게요. 옆에 친구들과도 쉬는 시간에 과자도 나눠 먹고 하던데요. 예린이가 항상 젤리 갖다 줘요. 좋아요. 예린아 고마워. 승우가 한 번도 같은 반을 한 적이 없어서 처음엔 좀 서먹하고 어색했는데 이제는 좀 편해졌어요. 뭐 집단 상담이니까 다른 반에 모인 게 되겠네. 그쵸? 그리고 제가 모르는 확률과 통계 문제를 승우가 가끔 설명 되게 잘해주거든요. 선생님, ABCD 반 중에서 우리 B 집단 상담 팀이 제일 단합이 좋지 않아요? 제가 다른 반 분위기도 다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반이 제일 분위기 좋은 것 같았어요. 뭐죠? 기억 뭡니까? 밑줄 친 승우, 준영, 지은의 기흥, 니은, 리을 대화 중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집단 상담의 개념으로 서술할 거. 기흥, 니을, 리을이 다 그거거든. 응집력. 그래서 기흥, 니을, 리을 응집력입니다. 미리 말할게요. 맞아요. B반이 가장 활기차요. 윤상인 어때요? 우리의 집단 상담 7회기 기분이 어떻나요? 저는 우리가 친한 척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진실하게 친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스트레스 얘기로는 깊은 대화로 이어지지 않다고 생각 때문에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은이가 야, 너만 빼면 다 괜찮아. 너가 가장 문제야. 라고 얘기합니다. 준영이가 헐 윤상이가 욕먹을 말을 하긴 했는데 왜냐면 지은이 말대로 윤상이 빼고는 우리들은 친해졌거든. 이제 니은이 응집력이죠. 그런데 지은이가 너무 화를 내는 것 같네. 선생님 지은이 대화 방식을 좀 고치면 좋겠는데요. 지은이가 소리 질러서 우리 다들 놀랬단 말이에요. 상담교사가 그럼 준영이가 지은이한테 부탁해 볼래? 준영이가 제가요? 지은아 윤상이가 이상한 말해서 짜증난 기분 알겠어. 그런데 화내지 말고 윤상이한테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차분하게 말해주는 것이 우리에게도 윤상이에게도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상담교사가 그럼 지은이는요? 하면서 해볼까요?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은이가 숨을 한번 고르며 윤상아, 너가 좀 더 마음을 열고 대화해 주었으면 좋겠어. 우리는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있거든. 너도 마음을 열고 말을 해주렴. 이렇게요? 그랬더니 상담교사가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디귿은 뭐죠? 디귿은 부탁이 아니라 지금 이제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네, 준영이가 지은한테 부탁해볼래? 라는 것이 피드백이 되죠. 다 놀랬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하면서 피드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피드백 방법은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관찰 가능한 행동에 대해서 그 행동이 일어난 직후에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변화 가능한 행동에 대해서 내담자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자신이나 생각이나 느낌 말하죠.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짜증난 기분은 알겠어. 그런데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가 너무 놀란단 말이지 라고 얘기를 하죠. 요 부분도 같이 해야겠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서 온 피드백보다 여러 사람에게서 온 피드백이 더욱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형 이렇게 풀어보시고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좀 대사를 좀 고칠 게 있어서 정리는 했는데 문제 답이나 뭐 문제가 바뀔 일은 없고요. 혹시나 여러분이 나중에 볼 때 제가 뭐 문장을 좀 여기 나온 것과 다르게 읽는다라고 하면 오차 수정하면서 좀 바꾼 거고요. 전 내용은 제 마음에 듭니다. 내용은 제 마음에 들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타임 B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B형 좀 이따 봐요.